추수감사절 연휴 멕시코를 방문했던 한인 교수 부부가 로키포인트 해변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의 한 가족보호소에서 불과 3살과 11개월 된 두 남아가 칼로 생긴 자상을 입고 욕조 속에 잠긴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아이의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경관들이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흑인 남성의 필사적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한국산 냉동 생굴에서 2건의 식중독 사례가 보고돼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대형 가상 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후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TX가 한때 인수를 추진했던 블록파이라는 가상자산 대출업체도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블록파이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파산 보호는 정부 지원 등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는 제도로 블록파이는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체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를 보면 블록파이의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고 상위 10명의 채권자에게만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블록파이는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신청에 직격탄을 입은 사례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미 한 차례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블록파이는 FTX 등으로부터 4억 달러를 빌려 파산 위기를 면했는데 이게 결국 부메랑이 됐다는 겁니다. FTX는 당시 블록파이 인수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FTX의 파산 신청 후 폭풍이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이어지고 있지만 그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There might be some fallout if you have some banks out there that have lent money to FTX or, other platforms, other crypto-related kinds of companies. But I think it's small. Obviously people are losing money, but from a broad macroeconomic perspective, I don't think it's that important. 블록파이는 현재 최대 200억 달러의 고객 예금을 보유하고 75억 달러를 대출한 상황이지만 올해 가상화폐의 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보유 예금 가치는 훨씬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멕시코를 방문했던 한인 교수 부부가 실종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24일 멕시코 로키포인트 해변에서 카약을 타던 중 벌어졌습니다. 실종자는 노던 애리조나대에 재직하는 김현수 교수와 남편 코레이 앨런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딸과 함께 해변에서 카약을 타다 물에 빠졌습니다. 멕시코 해안경비대는 밀물 시간대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당시 파도가 매우 거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앨런은 14살 딸을 데리고 해변으로 탈출한 뒤 부인인 김 교수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안경비대는 어제 실종된 부부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고 발표했지만 누구의 시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후원금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이들 부부의 수색을 위한 기금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가족보호소의 욕조에서 어린이 2명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아이의 엄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8시경 핏덩이 같은 11개월 영아와 3살 배기 아들이
목에 칼로 인한 자상을 입고 욕조 속 물에 잠긴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들의 엄마인 24세 여성 디몬 플레밍을 체포했으며 두 부부 간의 분쟁이 결국 아이들의 죽음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웃들은 지난 금요일 밤 부부가 비명을 지르며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비원도 그날 밤 아이 아빠는 가족 보호소 밖에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잤고 플레밍은 절대 그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로부터 걸려온 첫 번째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을 때 알몸 상태로 부엌에서 무언가를 태우려고 하는 플레밍을 발견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아파트로 달려간 남편이 발견한 것은 그곳에서 물이 담긴 욕조 속 옷더미에 덮여있는 아이들의 사체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이웃들로부터 두 번째 신고 전화를 받고 다시 한번 출동했고 두 아이의 목과 몸통 부분에서 다수의 칼상을 확인했습니다. He was screaming hysterically, screaming, "Help me!" And I came in to open my door, and I seen him coming down the hall with the two boys in his arms. And what did they look They like? were dead. They were dead. There was blood everywhere, covered them. 어제 아침 현장에는 어린 두 희생자를 위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플레밍은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신과 검사와 경찰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경관들이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흑인 남성의 필사적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 19일 36살 랜디 콕스는 무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뒤로 수갑을 차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경찰밴에 타고 있던 콕스는 차가 급정거하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힙니다. 콕스는 경찰에게 움직일 수 없고 이대로 죽을 거라며 제발 도와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몇 분간 말합니다. 감시 카메라와 경찰 바디캠에도 콕스가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녹화됐지만 경찰관들은 콕스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결국 콕스는 목이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고 몸이 마비됐습니다. 5명의 경찰관들은 오늘 경범죄인 2급 위험과 잔인함으로 기소됐습니다. 경비행기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과 충돌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력 공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워싱턴 DC 북쪽에 자리한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빌리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행 중이던 경비행기 한 대가 송전탑과 충돌했는데 기체가 고압선망에 걸려 땅으로 추락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상 30m 상공에 걸려있는 경비행기에 탑승한 조종사들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악천후에서 비행하던 항공기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 사고로 일대 12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며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한국산 냉동 생굴을 먹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의 한 식당에서 판매된 한국산 냉동 생굴에서 2건의 식중독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최소 1명이 사포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9명은 동일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포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감염 후 48시간 이내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최대 4일간 지속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유통된 냉동 생굴은 한국대원식품이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월 6일 수확된 제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제품은 네바다주 외에도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모두 13개 주에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굴을 섭취한 뒤 식중독이 의심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 결과 지난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 텍사스주 등과 함께 독감 환자 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시민들에게 개인위생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손을 자주 씻는 것만으로도 호흡기 질환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손 세정제로 손을 자주 소독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국은 특히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국은 얼굴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은 만큼 손에 무언가 들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보도에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체포 또는 범죄 기록에 근거한 주택 차별 금지 조례안은 지난 8월 키스파워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오는 12월 8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청회를 앞두고 있으며 시의원 51명 중 최소 30명이 해당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만큼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장의 서명을 거쳐 내년 내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범죄 기록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함께 살고 있는 1가구 혹은 2가구 주택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성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뉴욕 시형 아파트 입주자 선정 시에는 여전히 범죄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예비 세입자 배경 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 전적이 있는 예비 세입자를 거절하려면 다른 집을 구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뉴욕시에서 지난해 세입자 범죄 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비슷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집주인 권익 옹호 단체와 부동산 업계 등의 로비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계 최대 활화산으로 꼽히는 하와이 마우나 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분화구에서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용암이 분출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출된 용암이 아직 인근 거주지를 위협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당국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준비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와이주 당국은 주민들이 머물 대피소 2곳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에 자리한 마우나로아 화산은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으로 꼽히는데 지난 1843년 이래 33차례 분출했으며 이번 분출은 38년 만의 일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막말 공세에 관련해 주미대사가 그동안 한미 간 노력의 효과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날선 반응으로 규정하면서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공개한 해당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주 김여정 담화에서 드러난 북한의 날선 반응은 바로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사는 실제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 63발에 더해 포사격과 전투기 동원 등 전례 없는 도발을 거듭하고 있지만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한미가 함께 차단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산 전기차 차별 시정과 관련해선 미국 상하원이 모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을 낸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공화 양당 간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로 하원 다수는 공화당으로 바뀌었지만 초당적 공감대가 마련된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게 주미 대사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가나에 아쉽게 패하면서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팀의 패배가 아쉬웠던 오늘의 경기를 살펴봅니다. 경기 초반 볼 점유율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한 한국. 하지만 전반 24분 가나의 프리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모하메드 살리수가 왼발 슈팅으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후 기세가 오른 가나는 전반 34분 아예우의 크로스가 쿠두스의 헤딩으로 연결되며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후반전 투입 1분 만에 상대의 공을 가로챈 이강인의 크로스가 조규성의 머리에 배달되며 가나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3분 뒤 김진수가 골문 앞으로 보낸 공을 조규성이 또다시 헤딩으로 처리하며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후반 23분 가나는 쿠두스의 역전골로 한국이 가나에 2대3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조 포르투갈은 우루과이를 2대0으로 따돌리고 승점 6점을 먼저 챙겨 16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을 제외한 나머지 세 팀들의 물고 물리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G조에서는 카메룬과 세르비아가 3대3으로 비기며 경기를 마쳐 첫 번째 승점 1점씩을 챙겼지만 두 팀 모두 16강으로 가는 길이 멀어졌고요. 브라질은 스위스를 1대0으로 누르고 승점 3점을 더해 6점으로 조 1위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한국이 가나에 석패하면서 이번 월드컵에서도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 마지막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무조건 이기고 가나와 우루과이의 최종 예선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이 결정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길 경우 승점이 같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골득실차 또는 다득점에서 앞서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길 경우 한국은 가나와의 골득실차를 따져서 16강 진출국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길 경우 포르투갈과 가나는 승점 6점을 기록하며 두 팀이 16강전에 오르게 됩니다. 경기는 아쉽게 패했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끝까지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줄기차게 내린 비도 응원 열기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우비를 입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 실내 응원전 열기 역시 뜨거웠습니다. 극장에서, 식당에서 시민들은 힘껏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이어진 실점엔 망연자실한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에 한국팀의 득점도 추가됩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마음 졸이며 경기를 지켜본 수문장 김승규 선수의 가족들도 힘차게 응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국민들은 남은 포르투갈전에서 이겨 16강에 진출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새벽 5시부터 한국 축구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한인들의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여 명의 한인들이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 모여 한국과 가나 축구대표팀이 맞붙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한국 팀 승리를 위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요즘 생활이 깜깜하니까 같이 나와서 한번 힘을 내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한인들은 경기를 중계하는 TV에 시선이 고정됐고 전반 가나의 역습에 한국팀이 점수를 내줄 때마다 아쉬움 섞인 탄식과 함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분위기 반전은 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국팀의 첫 골이 터지자 두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환호했고 3분 후 동점골이 나오자 함성을 쏟아내며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 뭐 기적이라고 봐야죠. 2대0으로 거의 패되기 시켰는데 정말 조규성이 정말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질 줄 알았는데 동점이 됐어요.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길 것 같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후반 23분 추가 실점이 터지며 3대2로 뒤처진 상황에서도 한인들은 동점과 추가골이 터지길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패배의 아쉬움과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한국 대표팀을 향한 칭찬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팀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우리 한국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경기는 아쉽게 졌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H조 조별 예선 한국 대 포르투갈 경기. LA 한인타운 단체 응원전은 오는 금요일 아침 6시 30분부터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서 개최됩니다. 내일의 경기 안내입니다.
내일부터는 2경기씩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데요. LA 시간으로 오전 7시에는 에콰도르와 세네갈, 네덜란드와 카타르의 A조 경기가 진행됩니다. 네덜란드와 에콰도르가 승점 4점씩, 세네갈이 3점을 갖고 있어 에콰도르와 세네갈의 경기는 벼랑끝 매치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웨일즈와 잉글랜드, 이란과 미국의 경기가 각각 진행됩니다. B조 역시 아직까지 16강 진출국이 결정되지 않아 2경기 모두 각 팀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소식 마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